어떻게 가야 될지 이 문제가 참 네. 고민인데 사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선거제 관련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의총에서도 상당히 좀 격론이 있었던 걸 알려지고 있고 예. 시간은 촉박하고 선거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비례대표 문제도 연계돼 있고 좀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랄까요? 뭐 이걸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는데 네. 제가 결과는 못 봤습니다만 대체로 팽팽했다라고 하는 후문입니다. 네, 통계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연동형으로 가되 지난번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 민들레에 썼던 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음. 그 원칙은 지키되 한쪽에서 반칙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냥 뭐 도덕적으로 우린 안 해 이럴 일이 그럴 순 아니라 없다. 정당 방위 차원에서 그 연동형의 취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반칙하는 사람에 맞서서 정당 방위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독자적인 위상 정당이냐 혹은 뭐 비례 연합 정당 방식이냐 이런 흐름이 과거에 비해서는 다시 조금 많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팽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여전히 이제 병립으로 가면서도 소수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연동형의 원래 취지 이제 이 지역구에서 단순 다수 소선거구로 치러지는 것 때문에 이제 다수 사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완해주는 장치로서의 연동형이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소위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반드시 만든다는 걸 전제하여 이제 현행 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이제 과거보다는 룸이 좀 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연동으로 하면 우리만 원칙을 지키고 저쪽은 반칙을 해도 되는 이런 거여서 선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조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도부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의견 일치된 건 아니고 네. 지금도 논의 중이신 거네요. 네. 결국은. 근데 뭐 아무튼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약간 현행 제도에서 가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당의 이제 소위 지도부는 이제 저쪽이 워낙 완강하게 연동제를 못 받겠다고 그렇죠. 하고 병립형으로 가자고 병립형으로만 가자고 하고 이 선거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제 다시 연동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권역별 비례제라도 수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허대맘 법은 일정하게 그렇죠. 수용이 되는 수용이 거니까요. 되는 거죠. 우리 당의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예. 어려운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사실은 그것만 해도 전진이긴 한데 예. 이제 전체적인 역학 구도 등을 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지도부는 병립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이 병립과 연동형이 좀 내부에서 좀 팽팽한 상황이라 조금 더 내부에서 의원총회나 지도부 논의에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나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언론 보도에 그냥 네. 박정훈 대령도 영입 시도를 했다, 뭐 영입이 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박정훈 대령은 현역 군인 신분이고 현역 군인이죠. 예. 또 매우 정의롭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엉뚱한 죄를 씌워가지고 지금 그렇죠. 저 재판을 받게 재판 생겨 받고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럼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이제 현역 군인이 옷을 벗기도 쉽지 않고 지난번에 황운하 의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역 군인 신분이면 저희가 이제 영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현역이면. 네, 예.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영입을 해보고 싶으나 네,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도는 나갔어요.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현역 군인이어서 실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침에 사실은 새벽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제 일부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총선에 악재가 되지 않느냐 또 뭐 당장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가지고 막 맹공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아주 실체적인 접근을 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랄까 이제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전직 당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또 이제 프레임이 돈봉투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실체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당대회 룰을 정할 때 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건 가능한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원도 몇 명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일비를 어떻게 줄 수 있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당대회도 실제로 룰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게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전국적으로 그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최소 인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법적으로 일종의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면 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차제에 전당대회 룰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크게 이게 총선판에서 그러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가 크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총선의 구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소위 돈봉투와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을 검찰은 어떻게든 이제 더 소환해서 네, 하려고 하겠죠. 민주당을 어떻게든 이제 소위 부패 프레임을 예, 씌워보려고 할 그러려고 텐데 것 같아요. 이미 이게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네.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소위 경중과 이 실체를 구별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해야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이 소위 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이 실패, 무능, 무책임 이런 구도를 전체적으로 좀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희가 더 혁신한다는 걸 전제해서 네. 뭐 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뭐 큰 흐름에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킬 만큼의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행보를 보면 특히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보를 보면 네. 지난번 뭐 떡볶이 먹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리에서 뭐였죠? 유치하러 가서 기업인들과 술을 또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녁 늦게 예, 예. 근데 본인들은 뭐 저녁에 밥 소맥 먹었다. 파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 또 해명은 밥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 시간은 지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통령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기업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어떤 홍보의 스타일 이게 과연 현 시대에 맞는 건가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에 만 5년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쭉 옆에서 지켜봤는데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오너들은 한편으로 뭐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각 영역에서 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이 쇠퇴해 가는 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IT 경쟁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대기업의 오너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기업의 세일즈를 하고 그래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부산 가서 먹방 쇼에 출연이나 시키고 파리에 그러니까 엑스포 엑스포 유치. 유치를 빙자해서 네. 이 술판이나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동원하는 게 얼마나 참 윤석열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기업 오너들 입장에서 보면요 더 굴욕적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의 공포가 있대요.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거나 특수부에 있을 때 예. 최태원 직접 잡아놓고요. 그렇죠. 이재용 직접 잡아놓고요. 맞습니다. 신동빈 직접 잡아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현대의 정의선의 아버지 정몽구를 정몽구죠. 다 기업 오너들을 윤석열이 음. 특수부 검사로 있을 때 다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찍히면 죽는다 이런 공포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오라 그러면 안 갈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그런 굴욕적인 행사에 동원이나 되고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는 불쾌감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참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문제는 지금 수사는 배당이 검찰에 뭐 배당이 됐다고 그래요.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권수를 한다고 했는데 뭐 그 정신으로 보면 이미 압수수색을 해도 10번은 더 했어야 될 했어야죠 원래 상황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 마지못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할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은 네. 또 다른 어떤 논란을 막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게 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은 이제 노원이시잖아요. 네, 거기서 그 노원구청장도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전하셔야 되는데 그 노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도 잠깐 밝혀주시죠. 뭐 나란 일을 또 나란 네, 일입니다만 네. 서울은 특히 서울 이제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꽤 있습니다. 네. 특히 좋은 일자리들은 여의도나 시내 중심이거나 강남 쪽에 몰려 있고 서울 동북 지역은 대부분 베드타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출퇴근 시간도 좀 단축하고 서울의 균형 발전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의 이제 4호선 차량 기지와 면허 시험장이 이제 이전을 조만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타운을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좀 바꾸는 일인데 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또 균형 발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서울로만 보면 강남이 이제 수원 아래에 있는 반도체의 힘으로 강남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강북은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구청장 때 벌려놨던 일, 또 국회에 와서 벌려놨던 일들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이제 한편의 숙제인데 상대 후보가 지금 네. 사라져가지고 사라져가지고. 또 어떤 후보가 나타날지 좀 거기는 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없습니까? 현재는? 현재는 예. 이준석 아 현재는 아직 이준석입니까? 이죠. 거기 이제 징계가 풀렸으니까. 네.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 제가 볼 땐. 그래서 뭐 꿈이 대통령이면 사실은 노원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포기한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아마 TK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니 김성환 의원께서 너무 경쟁력이 세서 아예 포기하고 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0분 정도 우리 김성환 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공천 관련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하실 수 없을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청자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뭐 함부로 할 수 없고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거니까. 그 1, 2, 3호를 봤을 때는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말 뭐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의 사람들을 영입해 가는 거, 그 정의로운 어떤 삶을 살았던 분들을 영입해 가는 것은 민주당 이미지가 잘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좋은 인재 많이 영입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나와 주시죠. 네,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 김성환 의원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